네, 헝가리 유람선 사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실종자 3명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취재 기자들이 현지 2곳에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보죠. 이준음, 박수주 기자가 각각 수색 현장 그리고 사고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먼저 이준음 기자,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사고 지점에서 200km 넘게 떨어진 모하치라는 지역입니다. 접경 지역으로 이제 이곳을 넘어가면 헝가리가 아니라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가 나옵니다. 이곳은 헝가리 기준으로 다뉴브강의 가장 하류 쪽인데요. 저희가 취재를 하는 동안에도 이 경찰 헬기가 강 위를 수색하고 또 이 경찰 선박은 물론 민간 어선까지 강변을 샅샅이 수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준 기자, 사고가 발생한 지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수색 범위를 넓힌 겁니까? 네, 현재 이 다뉴브강의 유속이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실종자들이 모두 100km 내에서 수습이 됐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 100km를 넘어서 이 실종자들이 떠내려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다뉴브강은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그리고 루마니아를 거쳐 흑해로 빠지는 총 길이만 2,850km에 달하는 아주 긴 강입니다. 그만큼 인접 국가들과의 수색 공조가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네, 다음은 사고 현장인 머리기트 다리로 가보겠습니다. 여전히 사고를 추모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박수주 기자,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사고 유람선이 가라앉았던 곳입니다. 지금은 부표 몇 개만이 사고 지점임을 알리고 있고 배들도 평상시처럼 오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추모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 주변에 계속해서 꽃들과 촛불이 새로 놓이고 있고요. 또 현지 주민들뿐 아니라 우리나라는 물론 독일과 캐나다 그리고 브라질 등 세계 각국의 여행객들도 잠시 들러 추모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는 헝가리 선박 직업학교 학생들이 배를 타고 잠시 한동안 사고 지점에 머물면서 국화꽃을 던지고 묵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현지 언론에 따르면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고 이후 처음으로 이번 사고에 대해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향후 우리 정부와 추모 기념물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수중 음파 탐지기, 즉 소나로 사고 지점을 훑어본다는 계획도 있었는데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과는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 요청으로 헝가리 측이 사고 선박을 인양한 뒤 이틀 동안 수중 음파 탐지기를 이용해서 수색을 벌였지만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합니다. 기대를 걸었던 선실한 정밀 수색은 물론 사고 지점 주변에서도 실종자들의 흔적을 찾지 못하면서 이제 수색은 수상 수색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 남은 실종자는 여성 3명입니다. 네, 하루빨리 남은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헝가리 국민 그리고 현지 교민들도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진움 기자,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수색 계획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앞서 박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허블레아니호 선체 수색 그리고 사고 지점 수색이 모두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건 이 다뉴브 강 수상 수색뿐입니다. 앞서 헝가리 경찰이 인력과 장비를 모두 2배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헝가리 측은 인양 이후에도 이 헬기와 보트 그리고 인력 60명을 투입해서 매일매일 수색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고 우리 구조대원들도 이 헝가리 측으로부터 보트를 빌려서 이 실종자들이 단 한 명도 남지 않을 때까지 수색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꼭 수색이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을 들어보죠. 박수주 기자, 어제 허블레아니호를 들이받은 가해 크루즈선 바이킹 시기노 선장이 풀려났습니다. 네, 어제 법원 구치소에서 유리 채플린스키 선장이 풀려나는 모습을 저희 취재진이 포착했습니다. 종이로 얼굴을 가린 채 황급히 준비된 차를 타고 떠났는데요. 저희가 왜 무죄라고 주장하는지 또 한국인 희생자들에게 남길 말은 없는지 등을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부다페스트에 머물면서 일주일에 2번씩은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제약은 있지만 어쨌든 당장은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네, 피해자 가족들 입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수사가 제대로 되는 거 맞냐는 이런 우려도 생기는 상황인데 바이킹 시기노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바이킹 시기노는 어제 헝가리를 떠나 상업 운항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독일 파사우가 목적지로 이미 오스트리아까지 넘어갔는데요. 앞서 현지 경찰은 사고 직후 이 배를 더는 조사할 필요가 없다면서 풀어준 뒤 다시 말을 바꿔서 현장 조사를 하는 모습을 저희 취재진이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했을 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3분 남은 실종자 발견부터 사고 수습까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헝가리 현지에서 이준흠, 박수주 기자였습니다.